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3월도 마지막 주의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월이 걸쳐 있으니까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끝나면 이제 바로 4월 달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열심히 해서 달려보죠. 다음 달 다음 주에는 화요일부터 4월 1일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 건 가야죠. 자, 3월 28일 금요일이에요. 잘 보기 어려운, 단독으로 나오기 어려운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문제, 경정 승진 문제였습니다. 살펴볼게요. 25년 경정 승진 문제, 기본권 중에서도 정신적 자유의 기본권 중 사생활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자, 기본적으로 설명할 거 또 설명해야죠. 자, 종교의 자유, 요거 원래 양심의 자유인 19조 양심의 자유에서 요게 5차 개헌 때 상공하고이죠. 요때 종교의 자유가 분리됐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유만 있다라는 거죠. 양심의 자유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로서 신앙의 자유처럼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한 자유는 머물고 있는 한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 누구도 그걸 강제로 끄집어내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요 신앙을 외부에 표시하면, 외부의 실현 또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이거는 외부에 표현했으니까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부적 실현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이고요.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신앙의 자유,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 실현의 자유. 그러면 이제 원래 양심은 내부에 있던 양심 형성의 자유나 외부에 표현하는 양심 실현의 자유나 어찌됐든 인간만 누리는 인간에 관한 문제. 하지만 신앙의 자유는 인간. 하지만 외부 표현은 여기 단체도 될 수 있죠.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단체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종교하고 좀 달라요. 양심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종교적 실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단체는 이것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학교. 종교 단체가 설립한 학교. 그래서 종립학교라고 하죠. 이게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라면 이게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좀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종교 수업을 졸업 이수의 학점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거는 합헌이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고 대체 수업이 마련돼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침해 아니다. 하지만 대신 대체 수업도 없으면 이건 종교 행사의 자유를 학생의 종교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립학교 사건하고 물론 종교단체 내부에서 수도원이라든지 종교 교리를 가르치는 영역에서 자 권징결의 이런 거 있죠. 권징결의. 자 이거는 교리를 기준으로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닌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징결의 이거는 조금 따로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종교 행사를 위해서 집회나 결사를 할 수 있대 이럴 때 종교 행사를 위해서 집회나 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집회 결사처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강한 보호를 받는다. 아무래도 종교 집회는 폭력적 집회보다는 평화 집회 또 종교 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종교 시설에 관해서 자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이거 종교적 특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종교적 특혜를 주는 거죠. 근데 국가는 종교 없습니다. 특정 종교가 없죠. 특정 종교가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특정 문화도 선택하지 않았죠. 문화 종교는 서로 개념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는 특정 문화, 특정 종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을 할 보충적 상황에서 이렇게 개입을 할 적에 이럴 때는 만족스러운 개입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모든 문화가 풍토 조성, 배경 조성 이런 얘기하죠. 풍토 배경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만 보충적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문화국가
원리 이런 거죠. 문화국가 원리 이런 것들은 인정. 물론 사회국가 원리 이런 것도 인정. 하지만 사회국가에서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하지만 문화국가는 모든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게 좀 다르니까 요거하고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사회국가 원리하고 문화국가 원리. 보충적 상황의 개입은 같지만. 그래서 명문의 규정으로 문화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이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시장 연대질서. 문화국가 원리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전통문화 계승 발전, 민족문화 창달, 구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는 문화국가 원리에 관한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특정 종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역사 문화지구라든지 이런 거 지정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아시죠? 과거에 뭐 종교적 박해 중에 우리가 천주교 이런 어떤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문화 성지죠. 그건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한 거지 특정 종교를 위해서 개입한 게 아니다 라는 판례만 좀 자글자글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문제도 바로 그런 판례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적인 역사적인 얘기나 현정사나 이런 얘기보다는 판례 문제를. 자,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반 종교의 자유는 종교 전파의 자유로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요. 종교 행사의 자유예요. 포교의 자유도 있어요. 선교의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특정 장소 선택권은 없어요. 그래서 위난 지역이에요. 뭐 아프가니스탄 같이.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여권 사용을 제한한다 해도 그건 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 문화관광지, 역사문화지구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부진의 토지 등을 수용까지 한 사안에서 이거 특혜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특정 문화를 위해서 한 게, 특정 종교를 위한 게 아니라 역사문화지구, 역사적인 사건을 문화적인 개념으로 해석한 거죠.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그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벌써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국민을 종교와 관련된 공권력 강제와 개입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국민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으로 우대 조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우대 조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 시설 부담금 부과하는 거 또는 밀집 지역이에요. 여기 안 그래도 광역시 또는 대도시. 그러면 종교 또는 법인 설립할 때 중과세 이런 것들은 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부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반하지 않듯이 법인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4번 종교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의 교육기관 형태로 취할 경우, 그럼 공교육은 교육부 인가 받아야죠. 교육법에 또는 그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할 것이고, 종교 교육이라고 해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교육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따라오셔야죠. 같이 가셔야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종교의 자유, 판례가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서 판례하고 이런 포섭 과정, 이게 섭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되는 과정. 이게 더 중요해요. 요즘에는요. 이론은 이론대로, 판례는 판례대로가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연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요런 게 요즘에는 중요한 학습 포인트 아니면 시험 포인트 같아요. 옛날엔 진짜 판례 결론만 묻고, 옛날엔 진짜 이론만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에 서로 조화로운 관계, 연결고리 같은 걸 묻는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자, 점점 가면 갈수록 헌법적 깊이가 깊어지는군요.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엔 통치구조입니다. 주말에 뵐게요.